자, 저희 지금, 녹음하는 동안에 지금, 저희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저 테크 관련해서 좀 이상한 짓 하는 민모 국회의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이번 주에 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고, 네, 그러네요. 지금도 기상천외하게 일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딱히,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욕은 잘 안 합니다만, 참, 정말, 병신들, 예. 예, 그거는 그거고, 저희는 할 일을 또 해야겠죠? 저희가, 할 게 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쿠도캐스트 망 어워즈, 이제 벌써 또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이제 또 후보를 또 선정을 할 겁니다. 저랑 이제 티터님 좀 사전 작업? 그러니까 좀 생각나는 걸 좀 적어 놓으셨는데, 이따가 또 이제 저희, 땅호객님의 의견을 또, 좀 이상한 거, 지금 올해 오징어 후보에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얘기할게요. 뭐야, 이거. 예. 일단은, 팔로업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제가 줄였어요. 좀 줄여서, 이 정도로 줄여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회차 때, 저희 미국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약간 연관되는, 소식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땅콩이님? 호주에서 만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무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어기고 소셜미디어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5천만 호주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매겨진다는데,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455억에 해당합니다. 꽤 큰 벌금이고, 그래서 호주의 앤소니 모시기 총리에 의하면은 소셜미디어의 폐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통신부 장관이 여러 추천을 받아서 소셜미디어에 해당한 녀석들이 무슨 녀석들인지 정의를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밍 이런 플랫폼은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X,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은 당연히 얄짤없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잡아낸다고 해야 되나? 막아낼 거냐, 라면은 일종의 나이 인증 기술을 도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휴대폰 인증이고, 휴대폰 인증이 결국 주민번호 기반이라서 되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한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중국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 정도로 그런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이 인증을 한 나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 봤는데, 호주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논조더라고요. 부모님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위헌 소송 들어가면 얄짤 없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당장 담배 규제하는 것만 봐도 피는 걸 규제하진 못하고, 파는 거에 세금 세게 매기고, 그 다음에 박스에 온갖 혐오 이미지 다 넣어놓고, 예. 그리고 파는 거를 이제 청소년들한테 못 팔게 해야지, 청소년이 피는 걸 규제할 순 없어요. 이게 개인의 자유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좀, 거기랑 비슷하죠, 결이. 미국에서 그랬던 거랑, 스마트폰 반입 금지하는 거랑 좀 결이 비슷해져서, 이게, 그러니까,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게 많은 건 맞습니다. 그거는 굳이 부정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건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다못해 미국만 봐도 그런, 최근에 제가 뷰티 필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뷰티 필터라는 게 이제 10대들의 그런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써야지만 이제 내 피부가 좋게 보이나, 이러면서 이제 자괴감도 들고,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특히 서양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동서양의 문화 차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뷰티 필터가 앱이 돼 있으니까 뭐 좀 결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뭐 서양 쪽은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견제를 많이 하는 분위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저 핵폭탄 하나 터트리는 수준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고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거기다가 이제 그냥 폭격해버리는 약간 그런 솔루션? 그냥 모든 게 없으면 해결되는 건다. 좀 네.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나이 기반으로 하면 문제가 그러면 청소년에서 이제 만 17세가 되면 기적적으로 안 해로워지냐라는 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까 담배 얘기해서 그런데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보고 의원들이나 대통령은 한동안 못하겠구나.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분간은. 예, 그분은 한동안 이제 법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제 앞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오늘 지금 상황 보아하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뭐, 그 다음은 저희 AI 관련 팔로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띠점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닌데, 이제 상당히 많은 AI 관련 기기들이 나왔다가 죽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죽었던 아이가 하나가 이제 AI 핀, 휴메인 AI 핀인데, 얘가 이제 관짝을 열고 나오려고 합니다. 일단 관짝을 완전히 여는 건 아니고, AI 핀 안에 들어있던 OS가 코스모 OS라고 해야 코스모스 OS? 코스모스 딱 글자로 써놓으면 코스모스인데 예. 아니 뭐 그냥 코스모스랍시다. 예. 이걸로 이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IT 기기에 코스모스를 설치하는 프로토타입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뭐 스피커라는 자동차도 있었고 TV도 있는데 일단 뭐 어디랑 계약이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실험 목적으로 일단은 넣어서 그거 가지고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뭐 정확하게 어디랑 계약이 된 게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약간 그거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취하주세요. 네, 투자 좀 아니면은 뭐 제휴 좀 합시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들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얘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이제 레빗도 그렇고 둘 다 비슷한 문제죠. 왜 시작을 그러니까 왜 하드웨어로 시작을 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뭐라 합니까? 좀 딱 이제 주목도 받고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하드웨어로 시작을 그리고 그때는 그런 관측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 스마트폰은 결국은 이제 뭐 애플과 구글의 손에 놀아나는 건데, 이런 AI 서비스 업체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걸 하겠냐. 결국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내놓는 것밖에 없다. 약간 메타가 이제 오큘러스에 목숨 거는 것 마냥 약간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일단 그렇게 하드웨어로 하고 싶으면 하드웨어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2007년이 아니에요. 2007년에는 이제 첫 번째 아이폰 문제 많았죠. 근데 문제가 많았어도 그런 기기가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 이제 AI 핀이랑 레빗 R1 나왔을 때 저희 늘 했던 소리가 뭐예요? 이거 다 스마트폰에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이폰의 약간 더 큰 개념? 그러니까, 물론 이거 아이폰에서 하는 거 대부분을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더 큰 화면에서 더 좋은 성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그런데 노트북으로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할 수도 없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폰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AI 핀이나 레빗 R1이나 둘 다 솔직히 스마트폰이랑 이게 차별화된 게 없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그나마도
하드웨어가 뭐 완벽해도 문제인데, 둘 다 하드웨어가, 예, 그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건데, 그쵸, 뭐,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스핀을 거는 게 제 생각에 이게 약간 최후의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AIP는 소생 불가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의 보루인 거죠. 최후의 발악. 어떻게든. 이거마저 안 되면 이제 회사는 망하는 거. 약간 이런 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고요. 세 번째 팔로업은 저희가 그 에어팟 맥스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 맥스 얘기하면서 뭐 USB-C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색 추가됐고 약간 그거 두 개였는데 뭐 이게 그 뒤로 뭐가 새로 나올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거름한 말에 따르면은 당분간 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거의 최신이고 뭐 이제 아직도 이제 에어팟 프로 1세대에 썼던 H1 칩 쓰고 있는 얘가 이제 최신이라는 건데 뭐 거름한 말에 따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뭐 완전 신형을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요. 이거를 그렇다고 단종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똥망 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상태여서 그냥 계속 그냥 USB-C는 업데이트는 해야겠고 해서 USB-C만 업데이트해서 계속 파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어팟 맥스는 이렇게 되면은 점점 판매량이 뭐 떨어지긴 하겠죠. 사실 솔직히 뭐 물론 라이트닝 모델 쓰는 분들 뭐 저희 포함해서 뭐 그런 분들이 물론 USB-C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 하자고 또 바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에어팟 맥스 살 사람은 다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 더 의미 있게 뭔가 더 사람들이 사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팔로업 여기까지고 고깃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티덤님. 고깃집이 좀 우리나라랑 뭔가 그런 게 좀 많았죠. 예, 이번에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조금 있는데 일단 저기 파라마운트가 원래는 테마파크가 있었는데요. 그 테마파크 자체는 좀 매각 용도였어요. 예전에 이제 파라마운트 자체를 그 모기업이 매각하려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우리 IP가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홍보를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다음 판매해버리고 매각한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가 사라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있었다가 없었는데요. 그거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할까요? 그럴 정도? 예, 계속하시죠. 네. 뭐, 이따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부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도 계약을 해가지고 아직 착공은 못했다고 하고요. 계약을 했다고 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신세계가 한국 화성시에 그 스타베이시티라는 테마파크 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이제 테마파크에 파라마운트를 꽂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유니버셜을 꽂겠다고 엄청 그 고생을 했었는데요. 신세계가 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뭐라 그래야 돼? 그 화성시 개발 집단이 유니버셜을 꽂겠다고 엄청 고생을 하고 회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유니버셜이랑 하고 회의하고 왔어요. 이랬더니 유니버셜이 니들은 왜 비공개인 걸 까니? 이러면서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10몇 년 된 얘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개발 집단이 와해되고 그 자리를 이제 신세계가 많이 차지하면서 신세계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하면서 이번에 그 스타베이 시티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이제 저희 엔터를 잘 알지는 못하는 저희 땅콩이님께 다찌를 해보겠습니다. 땅콩이님한테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파라마운트의 IP를 3가지만 대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디즈니 한번 대보세요. 디즈니 한번 3개 해봅시다. 프로즌, 오케이. 탱글드. 그래, 라푼젤. 예, 우리나라에서 라푼젤이라 하죠. 예. 라푼젤, 뭐 하나? 그쵸.
세계 아니, 스타워즈도 디즈니 아닌가? 맞아요. 네, 디즈니 맞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그리고 네. 항공사고 수사대도 엄밀히 말하면 디즈니 아닌가? 맞죠? 그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겁니다. 아니, 근데 참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할 법한 답을 다 피해가는 답을 하셨어요. 진짜 되게 저것도 대단하네. 그래요.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우리나라 문제는 아닐 건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문제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파라마운트 파크가 생긴데 근데 파라마운트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션 임파서블 파라마운트 겁니다. 탑건 파라마운트 겁니다. 또 뭐 스타트랙 파라마운트 겁니다. 저도 3개 겨우 했네요. 또 있나요? 티더님 뭐 있지? 잠깐만. 그들의 주장으로는 저 트랜스포머가 본인들 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하스보로 거니까 그건 네, 나가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니켈로디언에 있는 스펀지밥이나 맞아. 스펀지밥. TMNT가 이제 그들의 IP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또 저 미드까지 넘어가자면 CBS가 또 파라마운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NCIS나 아니면은 저 CSI 이런 애들도 다 CBS 거긴 하죠. 그래서 걔네도 엄밀히 말하면 파라마운트 거긴 한데 그걸 갖고 파크를 만들 건 아니죠. 거기 안에다가 저 범죄 현장 만들 거야? 그 범죄 현장 체험 이런 거 하나? 방탈출을 만들면 되겠구나. 귀신의 집을 만들고 그 살인마 피해 다니라 이런 거 미니어처 킬러 피해 다니기. 아니면 너가 직접 수사해서 잡아라. 그런 걸 하면 되겠네. 아니면 그런 거 하면 되겠네. 과학 수사. 아니면 톰 아저씨 체험 이런 거. 비행기 날아다닌 거에 매달려 있기. 높은 곳에서 오토바이 타고 뛰어내리기. 예, 그런 거요. 그런 거 저 VR로 하면 좋긴 하겠네.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나 사실 유니버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긴 해요. 솔직히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사실 나는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 유니버설 땅콩이 유니버설 한번 맞춰보세요. 또 비슷하게. 그러니까 유니버설이 이제 쥐라기 공원, 조스, 또 뭐 있습니까? 조스. 그다음에 분노의 질주. 그다음에 미니언즈. 맞아. 저 미니언즈랑 그쪽도 그거죠. 네. 저 일루미네이션도 걔네 거고. 그다음에 미라.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걔네도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긴 했어요.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를. 물론 걔네들은 근데 좀 다른 IP랑도 좀 파트너십 맺고 그러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슈퍼마리오 랜드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저기 오사카 거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는 코난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코난도 있었어요. 코난 콜라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탈출이었나 옛날에 하여튼 그런 거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실 솔직히 요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해리포터인데 사실 해리포터는 유니버설은 아니죠. 그건 워너브라더스인데 그냥 워너브라더스가 라이센스 해주는 거 그냥 해갖고 받아갖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가 지네들이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파라마운트는 진짜로 이게 통일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는 이제 다 만화와 판타지 이런 게 통일성이 좀 나름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파라마운트의 이제 이 IP는 중구난방이죠. SF 했다가 갑자기 저 스파이 스릴러 이런 거 했다가 갑자기 전투기 탔다가 이러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티덤님이 얘기하셨던 원래는 저 IP 과시용으로 만든 거잖아. 만든 거라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만들었던 기획을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애초부터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불손해요.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가 불손하게 시작을 하니까, 좀.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깜빡하고 못한 게 있는데, 저희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파라마운트는 지금 팔렸습니다. 그 문제가, 그거 체결됐나요? 됐나? 네, 이제 아직 진행 중이겠죠. 사실. 네, 법무부 승인도 법무부인지 어딘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독점부 관련해서 승인도 받아야 될 거고, 지금, 그래가지고 든 생각이 중국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착공을 못했다라고 했던 게 사실 비슷한 게 아니었나. 우리 테마파크 계획이 있는데, 좀 더 비싸게 줄 수 있나, 이런 거 얘기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유니버셜이랑 얘기하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 니들 테마파크가 뭔 상관? 이러면서 이제 걷어찬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살짝 그런 느낌도 있고 일단 뭐 파라마운트가 뭐 좀 일단은 그 생각이 들어요. 얘네도 팔 때가 돼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없는 거 비틀어 짜가지고 기름을 더 짜는 건지 일단 의도는 불손해 보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걸 어디다 써먹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초대박 안 터질 것 같아. 아니 여기 헤드라인이 지금 정용진 야심작 초대박 터지나? 아니요. 안 터질 것 같아. 지금껏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가 나오는 거는 맞을 수 있죠. 없던 건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땅이 지금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그 개발 계획을 보니까 그 땅의 3분의 1은 뭐 골프장 만들고 3분의 1은 테마파크 받고 3분의 1은 또 쇼핑센터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본 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 3분의 1이 아마 에버랜드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에버랜드보다 조금 큰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쇼핑센터 쪽에 조금 더 몰빵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파라마운트라도 뭐 레고랜드라도 뭐 하나 좀 이름 있는 거 하나 박아놓는 게 좋기는 해요. 아무것도 없이 박아놓으면은 저기 어디 이름도 모를 뭐 유교랜드 고장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시도는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내 혈세 돌려줘 뭐 이런 느낌. 자, 뭐 그쵸. 옛날 저 레고랜드 사태가 또 생각이 나고요. 네, 그래요.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또 영화사 얘기인데 워너브라더스가 CJ E&M 그러니까 저기 영화 사업을 하는 CJ E&M이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이제 퍼스트룩 딜을 해가지고 그 워너브라더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영화와 CJ E&M에 있는 CJ E&M 라이브러리에 있는 영화들을 서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워너브라더스 그 외신에서는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CJ E&M이랑 계약 맺었다는 걸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봉준호랑 박찬욱 영화가 만들어진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걸 영어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버전으로 워너브라더스가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한국 그 CJ E&M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굳이 CJ가 할 게 있나? 아니 그거 할 것 같아요.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 CJ에서 그 티빙에다가 그 미드나 저거 그런 것들을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했잖아요. 뭐 크리미널 마인드라느니 뭐 저기 뭐 지정생존자가 CJ 거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맞네 그랬네. 뭐 그런 식으로 드라마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쪽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네. 워너브라더스가 더 많이 할 거고 아마 저기 CJ에서 뭘 만들어도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안 알려진 영화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에서 왜 B급으로 만든 뭐 비디오 올리 영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미디 영화라느니 뭐 이런 거 다 CJ가 얼마 전에 그것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조정석 나오는 영화 뭐였지? 파일럿인가? 그 태국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거 리메이크 해가지고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서 개봉하고 뭐 그런 식으로 코미디 영화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느낌이 좀 이제 뭐 공개되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흥행하지 않은 영화들 아니면은 수입을 안 한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좀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 제목 바꿔서 뭐 마치 이제 한국 영화인 것처럼 개봉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기사에는 뭐 해리포터나 DC 유니버스 영화도 이제 한국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No. 그거는 이제 욕을 꽤나 먹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게 워너브라더스가 CJ 영화를 가져다가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제가 참 이러면 좀 뭐 미국 사람들 차별 비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인간들은 자막을 싫어해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막 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족속 인간들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워너브라더스 영화 웬만한 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우리나라 거를 이제 뭐 리메이크를 한다고, 영어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비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는 한에는 비교를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 뭐 영화 조금 뭐 당연히 우리 원작보다 뭐 덜 하더라도 뭐 괜찮게 만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작들을 거의 대부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정말 워너브라더스 정말 옛날 걸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 정도로 옛날 거였으면 아마 저작권 다 만료됐겠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는 100% 비교 당할 거고 100% 이제 뭐 CJ는 계속 까일 거고 까임권일 거고 계속 까일 거고 뭐 이러니까는 약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좀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있었잖아요. CJ ENM이 영화 접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기는. 영화를 없는다. 영화 제작 부서를 없는다고요? 네, 영화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베테랑 2 망하면은 더 이상 영화 투자 안 한다는 얘기가 어디 좀 루머처럼 있었는데 비슷하게 망한 것 같은데. 망했어요? 베테랑 2? 그렇게 흥행은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752만 명이 봤다는데요? 꽤 흥행? 이 정도면 꽤 흥행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뭐 그랬대네요. 752만 명이면 뭐 요즘 1000만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1000만 잘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와요. 저 영화관을 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752만은 꽤 성공한 거기는 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1편보다 덜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별로라고. 1편보다는 확실히. 예. 아, 9월에 기사 나왔네요. 컨텐츠 명과 전략 수정이 통해가지고 다음 스텝 밟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요. 그리고 이어서 또 CJ 소식. 아까 티빙 얘기 잠깐 했는데, 무슨 일인지 티빙이 애플 TV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플 TV 플러스 브랜드관이 티빙에 런칭이 됩니다. 다음 주 며칠이야?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12월 12일부터 이제 애플 TV 브랜드관이 열리고요. 5일, 목요일일걸요? 12일이면? 네, 10일. 아, 10일. 네. 10일에 되고, 지금 아마 파친코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파친코는 저번 주부터 올라와 있었고, 네, 프리뷰 느낌으로 올라왔고, 시리즈가 한 20개 정도 올라온다고 해요. 리스트는, 있구나. 모닝쇼, 마스터 오브 디 에어, 모나크, 그 다음에 슬로우 호시스, 세브란스, 그 다음에 위크래시, 그 다음에 테드 레소 올라오고요. 파운데이션, For Mankind, 그 다음에 영화는 럭, 울프스, 핀치 이렇게 해서 3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걔는 안 올라오나요? 닥터 브레인은 안 올라오나? 아, 닥터 브레인이 있네요. 닥터 브레인 제일 위. 아, 당연하겠죠. 그게 아직도 생각해보면 거의 유일하게 한국 드라마일 거예요, 아마. 사실 파친코는 조금 애매하니까, 빼고. 그건 좀 애매하니까. 근데 아마 거의, 사실 근데 걔는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뭘 하긴 힘들죠. 더 이상. 예. 아마 시즌2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주연 배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배역을 교체하면 되긴 하겠다만 애매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연 배우 교체한다는 게 생각보다 꽤 흔해서 그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렇게 시즌제 드라마라는 걸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중간에 이제 주인공을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물론 걔는 어떻게 악마였나 지옥은 걔가 유아인이 주연이었다가 그 캐릭터를 아예 그냥 날려버렸죠 제가 알기로? 아니요. 배우를 바꿨어요. 시즌2 찍어서 나왔어요. 배우 교체를 했어요, 걔는? 가능은 한데, 약간 그 배우의 배우의 이제 의존을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쉽지는 않다. 제 생각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 애플 TV 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볼 방법이 되게 애매해요. 앱이 없거든 아직도. 저 웹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보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이제 아마 분명히 애플 코리아 쪽에서 본사한테 안드로이드 앱 하나 만들어주세요. 뿌잉뿌잉 했을 거예요. 근데 본사가 굳이? 이러면서 날렸겠지.
그래서 아마 약간 우리나라에서의 그거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다른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더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당장 저희 아내도 파친코를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또 애플 TV 플러스를 또 가입하기가 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냥 TV에서 보면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TV는 네이버 그것만 가입했을 텐데 네이버 플러스인가 그걸로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프리미엄 그걸로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마 파친코는 지금 그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무료 시점. 네, 광고형 스탠다드까지 구독하고 있으면은 그냥 볼 수 있어요. 2월까지 가능합니다. 시즌 1만. 2월까지. 시즌 2는 네, 프리미엄으로. 약간 그거구나. 뭐라 그래. 미끼. 그래요. 맞네요. 미끼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이제는 고깃집도 끝났고, 이제 메인 테크 소식들이 있는데, 벌써 벌써 처음부터 좀 묵직한 반독점 관련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땅콩이님, 전해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아저씨들이 약간 30년 전에 향수를 느끼게 되었는데 FTC에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끼어 팔기 어쩌고 저쩌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든지 사이버 보안 서비스,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끼어 팔고 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냐 라는 조사를 받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요즘 보안 사고를 MS에서 많이 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소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이게 조사만 하는 거니까 일단은. 네, 일단 조사 단계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좀 현재 빡세게 진행형인 사건인데, 이제 구글이 지금 소송에서 져서 이제 레머디, 그러니까 시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아마도 구글한테 크롬을 떼어내라 라고 요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롬을 분사시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크롬이 이제 분사되면 하나의 크롬만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크롬뿐만 아니라 검색과 구글 플레이를 안드로이드로부터 떼내라. 지금은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물론 AOSP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죠. 이제 안드로이드를 받아오면서 구글 플레이랑 이것저것 앱 구글로부터 받아와서 같이 계약을 해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떼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제 구글의 검색의 독점적인 지위가 점유율이 이 크롬에서 온다고 본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크롬의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이니까요. 그런데 크롬이 떨어져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크롬이 독립되면은 크롬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고, 앞으로 구글한테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고 구글한테 돈 받는 짓은 못 하거든요. 돌고 도는 거지.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웹브라우저라는 거는 이제 사실 파이어폭스만 봐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 파이어폭스도 지금 이제 약간 광고 열심히 때리고 있고, 요즘 한다 그러더라? 사실 걔네들도 그 매출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구글한테서 기본 검색 엔진, 애플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죠. 근데 물론 애플만큼 많이 받지는 않지만, 이제 모질라의 이제 그 사업, 이제 수익 모델의 매출 모델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구글이 기본 검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그걸로 이제 거의 회사 대부분은 받아먹고 사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반독점 그걸 하면서 수면 위에 올라오니까 얘네들도 이제 좀 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크롬을 분사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차라리 그 애플의 특히 이제 애플한테 이렇게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거를 중지를 시키고 뭐 애플이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그 경쟁을 촉발시키는 게 그게 더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일단 주장이거든요. 구글 주장이요? 몇몇 분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예, 그것도 병행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크롬만 남겨놓으면 크롬은 돈 벌어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롬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만도 크겠다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크롬이 사냐 마냐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DOJ에서 생각하는 건 구글 검색이 너무 독점적이니까 그걸 줄일 방법으로 떼내라는 거지, 크롬이 살건 말건은 그 위의 문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르고 본다라는 그게 비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약간 옛날에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애플 이제 그거 했을 때도 약간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좀 지르는 그게 있다. 이제 미국 그 법무부가.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비판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크롬이 분사시켰는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우리가 구글 안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유튜브는 거의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걔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 구글의 광고 수익에서, 그러니까 얘네 자체로는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로는 그냥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데 그냥 구글의 검색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로 얘네들까지 할 수 있어서 이제 약간 계속 같이 굴러가는 약간 그런 형태인 건데, 크롬을 분사시켜. 그러면 크롬이 죽죠? 사실 크롬이 이것도 좀 문제인 거긴 하지만 사실 브라우저 시장에 거의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롬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브라우저들이 크로미움 엔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구글도 크롬 때문에 크로미움 엔진을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크롬을 분사시켰어. 그럼 구글 입장에서 굳이 이걸 크로미움을 관리를 하겠냐고요, 얘네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지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하등없는데. 그러니까는 크롬은 그렇게 가서 죽을 거고, 그럼 이제 이 웹이라는 그 생태계 전체가 이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법무부는 이런 다이내믹을 전혀 모른다가 이제 구글도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가 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지르는 경향이 또 나온 거다. 약간 그런 건데, 그쵸? 사실 저희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워낙 이제 크롬에 의존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일렉트론 앱들도 다 크로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강제로 이제 크롬을 분사시켜서 크롬이 이제 지 혼자 이제 시들해져서 죽으면은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찾는 방식이 결국은 또 다른. 크로미엄을 같이 크롬이랑 붙여서 떼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데. 아니, 같이 떼내면 100% 크로미움은 끝이죠. 누가 걔네 크롬 자체로는 돈을.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독점을 왜냐면 지금 크로미엄의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네이버 같은 애들도 좀 있고, 네이버 웨일이랑 삼성 모바일 브라우저도 그렇죠. 크로미움.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크로미엄 프로젝트 자체가 죽진 않을 거고요. 아니죠. 근데 그 회사들 뛰어넘을 정도로 기여를 하는 게 구글일 텐데. 기여 점유율을 봤을 때. 독립된 크롬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뭘로 돈 벌어먹을 건데.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 점유율을 갖고 죽기도 그냥 돈 못 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부차적으로 두고,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구글의 거의 독점에 가까운 검색의 점유율을 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얘기한 애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죠, 이거는. 애플 언제 기다려요, 이거는. 지금 당장.
그냥 그걸 끊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끊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뭐 애플이 다른 애들을 찾아가서 검색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쟤네들이 지쳐서 이제 지네들이 검색 엔진을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효한 계약을 강제로 지금 당장 해제하라라고는 못 할 거예요. 있는 거는 그대로 가라고 해야 될 거고, 계약 기간까지. 글쎄요. 근데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법무부가 제안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는데 이거는 확실히 근데 대가를 전혀 컨시퀀스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는.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한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크롬이 굉장히 저는 근데 진짜로 돈 들어올 때가 크롬이 돈을 얘네도 그러면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야 되나? 그거밖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저 아크 만드는 애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투자자 돈 까먹으면서 지금 있는 것 같고 걔네가 아직 딱히 유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광고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네는 아직도 VC 돈 아직도 까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롬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강제로 분리가 되면은 뭔가 투자 유치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걔네들은 또. 그래서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걸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웹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최종 판결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 소송 끝나려면 제 생각에 한 10년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당장 이게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구글 항소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거기서 또 결론 나오면은 그 패소한 쪽에서 또 항소할 거라서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이건 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한참 뒤에나 이제 이게 벌어질 일이고 그땐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로 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망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얘네 그냥 독점 거의 지네들이 끼워 팔기해서 독점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개발을 더 이상 안 한 것도 좀 탓이 있긴 한데 근데 구글은 그러지는 않으니까 크롬을 그래서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제 크롬을 분사시키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요즘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브라우저 자체만을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 돈을 잘 살아남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 어딘가에 소속된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원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돈 버는 게 없는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만드는 브라우저인데 유료를 못 팔잖아요. 다 무조건 무료 다운로드 해야지 이제 사용자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롬을 떼내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별로 헛발질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크로미움이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걸 떼낸다고 해서 구글이 아예 크롬을 말려 죽일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먹여 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듭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크롬 자체를 아예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안드로이드를 분사했으면 분사했지, 따로 크롬만 딱 떼내기에는. 그나마 안드로이드를 떼내면은 걔네들은 OS 라이센스 그걸로 받아먹을 수 있었다고 치기라도 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플러스 크롬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떼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크롬만 딱 떼놔라 이러면은, 좀 애매할 것 같고, 아니면 크롬북을 진짜 돈으로 왕창 밀어주거나, 그 방법밖엔 따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또 구글이네. 또 구글이고 또 법이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밝혀진 거니까 아직 고발은 안 한 것 같아요. 공정위 고발했나? 구글이 이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로
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에픽이랑 소송을 했잖아요. 그 소송 과정에서 뭔가가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NC랑 넷마블이 그 30%를 수용하고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림으로써 돈을 8천억 원 정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 중에 밝혀졌는데 NC가 2억 7천만 달러, 넷마블이 1억 5천만 달러, 컴투스가 거의 1억 달러, 펄어비스가 6,400만 달러 받았다고 하네요. 페이백 한 거죠, 페이백.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게 많잖아요. 애플도 하고, 애플도 다른 자체 그거 못하게, 인앱 퍼체스 그거 걔네 자체 이제 IAP 쓰게 하려고,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광고비 깎아주고, 이런 거. 광고비 깎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이게, 엄밀히 보면 담합이긴 하죠.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닌 건가? 미국에서는 별로 뭐라 그래야 돼? 앱스토어 문제로만 보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문제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담합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게 담합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제 공정위가 이제 이제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거는, 이게 한 5, 6년 전쯤에 이제 공정위에서 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다가 게임을 올리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거를 살짝 갑질처럼 조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사를 받고도 또 그 짓을 했니? 라고 이제 괘씸죄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아직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추가 보도는 없어서 준비 중인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아마, 요거 자체가 프로젝트 허그라는 이름으로 아예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했네요, 구글이. 게임사들이 그러니까 약간 해외에서 하던 식으로 하다가 걸린 거지. 네. 해외 프로모션이 한국에는 먹히지 않았다. 네. 살짝 그런 분위기고. 자, 그 다음은 닌텐도가, 스위치의 2세대 제품, 아직도 뭔지 모르는, 지난번에 뭐 하나 얘기했던데? 뭘 하나 얘기했다. 알람시계. 아니, 알람시계 말고요. 스위치가 이제 하위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스위치 게임과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 제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루머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닌텐도가 이제 스위치가 막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17년 3월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12월에 출시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17년 12월인가 아니면 훨씬 한참 뒤에서 출시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대팔렘 이런 게 심했거든요. 저도 그때 스위치 출시할 때 있었기 때문에 저 잘 기억을 하는데, 저도 제 첫 스위치가 데이 1이었기 때문에, 데이 1 스위치였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는데, 이제 그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팔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재고가 굉장히 좀 그랬었고,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닌텐도의 아마 실적 발표나 이런 거에서 물어봤나 봐요. 이제 혹시 닌텐도 스위치 1세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재고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때 대팔렘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번에 2세대 이제 이 스위치 2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많이 만들면 돼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이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닌텐도가 역사적으로 재고 관리는 참 못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당장 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공급난이 굉장히 오래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를 안 했는데, 이제 NES 클래식이라 그래서 페미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페미컴 게임 30개를 이렇게 에뮬레이션 그거 담아갖고, 이제 HDMI 연결할 수 있는 박스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심했죠. 그것도 공급난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웃겼던 게, 그냥 결국은 이게 안에가 뜯어보니까 약간, 결국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다가,
그거 이제 롬 플래시, 이제 그 플래싱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케이스 입히고, 그냥 거기에 컨트롤러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만드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공급난이 낼 일인가. 그게 아마 100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00불도 안 했을 거예요, 그 가격이. 근데, 그것도 공급난이 있었고요. 뭐, 스위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닌텐도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의 디자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냐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 체인 이런 거를 잘 맞추는 회사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 작년이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부품 수급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그 대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위치를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부품 수급 탓을 하는 거예요. 부품 수급을 충분히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난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지금은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는, 사실 근데 뭐 그때 2017년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을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얘네들이 예측은 확실히 그건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NES 같은 것도 많이 팔리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예측을 못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냥 지금은 뭐 많이 만들죠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오히려 물량이 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이만큼 팔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미리 대비해야지 이러면서 잔뜩 만들었다가, 오히려 지금은 스위치 2가 나오고 뭐 하위 호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스위치 1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고민을 하지 바로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PS4, PS5 뭐 엑스박스 1에서 저 시리즈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당분간은 저 스위치랑 스위치 2가 같이 네, 돌아갈 그쵸. 수 있는 게임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안 팔렸잖아 이러면서 이제 다음 거 조금 더 좋은 개선 버전이 나올 때 이제 또 조금 만들어서 또 몰리고 살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모자라서 대기열 그리고 되팔렘 생기거나, 이게 인기가 있으면 되팔렘 문제는 그냥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실망스럽게 나와서 망해서 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냥 되팔렘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스위치가 다시 재림을 하느냐, 아니면 위유가 되고. 근데 이게 스위치가 언제 나오죠? 이게 내년 초에, 지금 일단 지금 루머 따르는 거는 내년 1월에 이제 발표를 하고 3월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지금 제가 이번 만약에 연휴 땡스기빙 이쯤에 나왔다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그냥 대충 나와도 잘 팔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네. 예측을 못하는 거죠. 지금 나왔어야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박을 내고 싶으면은 지금 이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엔 얘네들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연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도 3월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 작년이에요. 2017년 3월에 나왔었거든요, 1차 출시를. 그러니까는 그때 나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3월에 내놓는 이유가, 일단은 처음에는 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 이제 골수 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먼저 사라고. 일단 그만큼의 이제 초기 물량이 그만큼의 그거밖에 안 되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애들 이때 내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전략적으로 지금 내는 게 맞아요. 많이 팔려면. 공급에 자신이 있으면 그게 맞죠. 물론 PS5나 엑스박스나 다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하필이면 그때 반도체 대란 터져갖고 난리가 났었죠. 출시할 때. 아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PS5 정말, 저도 PS5 추첨했었거든요. 근데 저 거의 1년 다 돼서 샀어요. 저 PS5 나온 지. 그런데도 저 추첨 당첨돼갖고 샀어요. 이마트에서. 일렉트로마트였구나. 뭐 하여튼, 거의, 이게 11월에 나왔는데, 제가 6월, 7월에 샀거든요? 그때도 아직도 추첨하고 있었다니까, 달마다. 그래서 심심해서 넣어봤는데 그게 당첨이 돼갖고 가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예측을 잘 못한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닌텐도는 더 그러겠죠. 닌텐도는 뭐 그러니까 닌텐도 골수팬이랑 저 소니 마소 골수팬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일부러 좀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 사람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골수팬들 살 사람들 다 사고, 이제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뭐 이제 연말 시즌 다 돼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물량 문제도 좀 해결되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스위치도 약간 그걸 생각해서 일부러 연말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일부러 연말 시즌을 피해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그 당시에 좀 런칭 타이틀이 굉장히 빈약했었어요. 그 처음에 출시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것도 좀 한몫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될 때까지 이제 그 게임 수를 좀 불리는 거에도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약간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맨 처음에 이제 연말에 출시했는데 게임 5개밖에 없으면은 이제 그거대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연말 시즌을 노리고 그때까지 이제 게임 수를 불려나간다는 전략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요. 많이 만들면 되는데 니네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만드는 거를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네, 하여튼 근데 그 티떡님 말씀 따나 어차피 이게 스위치랑 하위 호환이 되는 상태라서 초반에 사겠다는 사람들은 뭐 제가 얘기하는 진성 닌텐도 빠돌이 아닙니다. 닌텐도 이제 골수 팬들만 거의 처음에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당장 이제 뭐 스위치2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게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걔는 일반 스위치랑 스위치 1하고도 호환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많이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예. 그럴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저희가 원래 에피소드 노트에다가는 이번에 루나레이크의 이제 SoC 디자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인텔의 노트북 CPU 구조는 사실 CPU 따로, GPU는 뭐 보드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램은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루나레이크 하면서 이제 시스템 온 칩 방식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애플처럼 안에다가 CPU랑 그 다음에 메모리랑 그 다음에 GPU 다 거기 안에다 칩 하나에다가 때려 박은 약간 그런 디자인을 요번에 새롭게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이제 이렇게 SoC로 만든 거는 요번에 루나레이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부품들을 만들 때 외부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원래 디자인대로면은 자기네들은 CPU만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다른 회사에 의존할 게 많이 없는데, 지금 이게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는 TSMC 걸로 만들거든요. 3나노로 만들어요. TSMC 이제 N3B, 그러니까 그 A17이랑 M3 프로세서 썼던 그 공정으로 만들거든요. M3B로 만드는데, 안 그래도 그것도 지금 TSMC한테 돈 줘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D램을 넣어서 얘는 인텔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D램은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하이닉스 거를 쓰는 걸로 알거든요. 하이닉스한테 또 돈을 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칩 하나를 제조를 해서 나는 팔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한테 부품값으로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해서 이제 SoC를 안 쓴댔다, 이것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이번 주에 이제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가 은퇴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은퇴가 사실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너님 지금 성적 안 좋으니까 나가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 사람은 약간 너무 영 안 좋은 타이밍에 뭐 할 수 없는 상태로 와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쫓겨난 것 같고, 그 전임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아주 구조적으로 다 망쳐놔가지고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뭔가를 고치기에는. 만약에 파운드리를 하고 싶었으면은 그때 했었어야지.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하기에는 TSMC랑 격차도 너무 심했고, 심지어 예전에는 TSMC보다 앞서던 시절이 있었어요, 인텔이. 그 공정이.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에 뭐 파운드리를 하든 뭘 하든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R&D 낮추고 딴 다변화를 해보겠다고 막 5G
5G랑 또 뭐 했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다 망했죠? 모빌아이 걔 정도만 어느 정도, 그것도 엄청 돈을 벌고 있진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 차량용 들어가는. 뭐였지? 차량 그거죠? 예. 라이다, 예. 그렇죠. 라이다가 아니고, 그, ADS 만드는 회사일 거야. 테슬라가 걔네 거 쓰다가 공개적으로 뭐시기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테슬라는 뭐 항상 모든 걸 다 수직 계열화하려고 하는 애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투자 안 하고 R&D 안 하고 인원 줄이고 하면서 약간 기술 개발에 고삐를 늦춘 게 지금까지 와버린 거라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안주한 거. 그거에 자기네들이 독점이다. 자기네들이 이제 어차피 다 이제 그거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독점이니까 솔직히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약간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인텔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모바일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X86 어차피 우리가 독점인데 굳이 여기에 또 뛰어들어? 안 해? 했다가 망했고요. 그거는 옛날에 뭐 결국은 뭐 아톰을 스마트폰에 넣으려 했었어요. 한때. 그런 게 그런 괴작이 하나요. 아마 델에서 나왔나 뭐 하여튼 그랬을 텐데 그것도 망했고요. 제 생각에 그거 놓친 게 이제 약간 도미노처럼 쏟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인텔이 스마트폰에 이제 제대로 된 그거를 해서 했다? 그러면 애플이 당연히 인텔 걸 그냥 썼겠죠? 그때? 그랬으면은 애플 실리콘이라는 것도 없었을 테고 그냥 아이폰에도 그냥 인텔 CPU 계속 썼을 테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의 이제 지금 그렇게 됐으면은 애플이 굳이 이제 애플 실리콘에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테고 그렇게 지금의 이제 M 시리즈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는 물론 애플 때문에 뭐 인텔이 그거를 그렇게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꼭 크게 좀 큰 기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가? 이게 뭐 경제적인 거가 약간 얘네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많이는 안 줬을 수는 있지만 약간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퀄컴 이런 애들이 크는 그거를 제공하기도 했고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고 뭐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잖아요. 이제 옛날엔 진짜 CPU 만드는 데가 정말 거의 약간 인텔이 거의 제일 주고 이제 AMD 옆에 깨작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거의 이제 다시 춘추전국 시대에 그게 된 거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걔네도 이제 막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칩팹을 만들려는 그런 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겠답시고 인텔이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인텔한테 돈을 이제 인젝션하면서 해놨더니 지금 인텔이 이 꼬라지니까 걔네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그러니까 막 TSMC가 물론 이제 대만이 뭐 미국이랑 적국이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대만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정치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잖아요. 중국이 언제 얘네를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걸 다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에어팟 4를 제가 리뷰를 했어요. 디에디트도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땅콩이님이 잠깐 써보셨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옛날에? 매장에서 한번 잠깐 봤죠.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제 리뷰를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에어팟 4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ANC 모델이 이제 진국입니다. 일반판은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서, 근데 이제 이 ANC 모델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에어팟, 지금 당장 만약에 내 에어팟 프로가 고장이 났어. 에어팟 프로 2가 당장 고장이 났는데 새로 사야 돼 이러면은 진짜로 지금 이제 그 가격 델타를 아직도 사실은 아직 에어팟 4가 아직은 가격이 아직 이제 많이 내려오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에어팟 4가 더 가벼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아무래도 이제 밀폐형 이제 그런 거를 쓰다 보면 좀 답답함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에어팟 4는 오픈형이니까 그런 답답함도 좀 적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에어팟 4의 유일한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제일 아쉬웠고, 배터리가 4시간 정도 가는데 이제 에어팟 프로가 한 5시간 반 정도거든요. 그거 이제 그 ANC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5시간 반 정도 가는데 그 1시간 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쓰다가 뭐 어디 출근을 하든 뭐 카페에 앉든지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맥북을 열면 이제 맥북으로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충전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에어팟 프로 2보다 확실히 에어팟 4가 이제 중간에 배터리 경고가 뜨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은 솔직히 에어팟을 꽂고 이제 뭘 들으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일할 때 이게 중간에 갑자기 이제 배터리 경고가 뜨면은 좀 약간 흥이 깨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디오니소스 짤 뭐 이런 거 이게 한데 뭐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1시간 반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에어팟 프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넣어서 배터리 잠깐이라도 충전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경고를 들을 일이 잘 없는데 에어팟 4는 생각보다 좀 배터리 경고를 들을 일이 좀 많았었던 거.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것 빼고는 막 기능적으로 좀 뒤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특히 이제 또 에어팟 4도 그렇게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 2도 정가로밖에 못 산다. 지금 뭐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엄청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가격이 꽤 세게 할인이 돼서 팔려요. 지금은 원래 이게 35만 9천 원인데 제가 이제 리뷰 썼을 때는 30만 원 언더로 살 수 있거든요. 에어팟 프로를.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에어팟 4가 뭐 에어팟 프로 2랑 한 7, 8만 원 차이였다 그러면 저는 에어팟 4를 살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혹시 저 두 분 뭐 28만 원 됐어. 에어팟 프로. 하여튼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프로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넘어갈 이유는 전혀 못 느꼈고,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귀가 답답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죠. 뭐 지금 당장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뭐. 갑자기 고장나서 만약에 애플 케어도, 지금 저는 애플 케어 안 쓰니까 애플 케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한다면은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그죠, 가격 차이. 그런데 그래도 좀 아직은 에어팟 프로 가격이 에어팟 4 가격이 안 떨어져가지고 프로 살 것 같긴 해요. 많이 안 떨어졌죠? 예. 똑같은 비율로 둘 다 한 20%씩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 차이가 클 테니까, 그러면은 에어팟 4 사고 뭐 치킨 몇 마리 사 먹을 수 있지? 한 3마리 사 먹을 수 있나? 4마리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의 맛을 아직 못 봤구나. 요즘 가격 더 올랐나? 지금 이게 26만 9천 원이고 정가가 에어팟 4가. 4마리 안 에어팟 돼요? 프로 2가 34만 9천 원이니까 8만 원 차이거든요. 3점 몇 마리. 4마리 안 돼요? 우리 노랑 통닭은 19,000원이던데. 배달은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뭐 아무튼 4마리 안 되는 걸로. 뭐 쿠팡이츠 무료 배달 되잖아.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엄청나게 소음이 많이 큰 환경에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캔슬링은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4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끄러운 카페에서 쓰면 안 되지. 귀 상하니까. 저는 청력을 아주 아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애초에 이어폰을 안 끼는 사람이라 시끄러운 데를 잘 안 가지. 예. 그러면 그 시끄러운 데로 사는 그것들. 아무리 귀를 막고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운 데서 들으려면 아무래도 볼륨을 평소보다 높이니까 그러면 청력이 안 좋겠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그런 환경에서 써야 된다면 프로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차피 근데 노캔으로 미디어를 들으면서 노캔을 켜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캔을 껐을 때 이제 확실히 그 노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냥 뭐 어차피 근데 우리가 에어팟을 꽂는 거는 대부분 뭐 음악이든 뭐 팟캐스트든 뭐를 듣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노캔을 켜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7, 80%는 확실히 되는 것 같고 그 노캔 성능이 그 에어팟 프로 2에 거기 뭐 두 배 더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에어팟 프로 2가 2배씩이나 이게 체감상으로 2배씩이나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지? 뭐 그 데이터 상으로 2배 더 좋을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근데 체감상으로는 2배씩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가격대가 좀 이게 그 할인 때문에 가격 이상이 쪄서 지금 그런 거지. 만약에 내년에 이제 지금 루머에 따르면 에어팟 프로 3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그거 내년에 나오고 뭐 그다음 물론 이제 에어팟 프로 3는 또 그만큼 또 기능이 뭔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뭐 헬스케어 그쪽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된다고 해요. 뭐 근데 뭐 솔직히 헬스케어 기능 필요 없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차라리 그냥 에어팟 4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네. 그건 그때 가서 예.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은 이거는 제가 좀 급하게 넣었는데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블루스카이 언제 죽냐 이랬었는데 네, 저 일론 머스크가 또 삽질하는 바람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일단은 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고요. 저희 녹음 안 한 사이에 미국은 또 망했고요. 4년 동안 또 암흑의 길을 또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는 또 계속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 옆에 계속 머스크 있고 이런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겁을 먹고 이제 뭐 옮겨가는데 그렇게 해서 블루스카이가 굉장히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용자가 거의 스레드를 따라잡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레드에서도 지금 얘네들도 지금 똥줄이 타서 그런 거를 몇 개를 했다대요. 팔로워 우선 그 피드를 이제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팔로잉 피드가 원래 있긴 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하려면은 뭐 무조건 앱을 처음 틀 때는 이제 무조건 알고리즘 피드로 고정이 되고 일일이 들어가서 켜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팔로잉 우선 피드를 이제 기본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블루스카이가 치고 올라오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넣으려던 기능들이 이제 급하게 넣어주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블루스카이가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레드가 그거를 다 가져갔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스레드를 보면은 확실히 클릭 낚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인게이지먼트 베이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티점님 뭐라고 그래? 관심종자? 클릭 인게이지먼트는 그냥 담당한 사람도 인게이지먼트라고 하기 때문에 딱히 번역어가 없습니다. 그냥 관종. 관종.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종들이 좀 판치는 좀 이상한 이게 인스타에 그 감성을 가지던 사람들이 텍스트를 하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 인스타의 그 이상한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허세하는 게 좀 있잖아요. 인스타 그게 옛날부터 말 많았던 자랑하고 싶고 하고 그거가 텍스트화 되니까 이게 트위터 하던 사람들이랑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루스카이로 이제 TT를 하는 건데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이제 iOS는 앱이 있어요. 이제 크로스 포스팅이 가능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로 그냥 저는 옛날에는 이제 트위터 같은 거 썼을 때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이제 뉴스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크로스 포스팅 하는 앱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그 뉴스만 올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블루스카이로 많이 이주한 이유 중에 하나가 AI 훈련시킨다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가 있다. 그것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사실 스레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AI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이미 그 AI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 블루스카이로. 이제 스레드에 있는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트위터에서 넘어간
트위터에서 이제 그런 거 뭐 인스타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넘어갔을 것 같고 왜냐면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데이터를 라마 학습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쪽에 안 있을 테고 그리고 걔네들이 뭐에든 안 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광고가 거기 안 들어있는 이유 자체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블루스카이도 신경 쓰고 있고 이제 경쟁력을 생각해서는 최대한 조용히 광고를 안 돌리고 있는 게 그쪽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곧 광고가 들어가겠죠? 그럴 것 같고 광고 싫으면 또 이제 블루스카이로 넘어갈 텐데 저는 사실 아직도 블루스카이의 수익 모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 트위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 트위터 느낌인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보존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결국 그 문제로 나가면은 결국 페디버스 쪽이 또 페디버스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일단은 아직은 블루스카이는 뭐 사용자가 많이 오지만 뭘로 먹고 살지가 제일 걱정이 되고 스레드는 걱정은 없지만 쟤네들은 곧 광고를 달게 될 것이다. 그거 잘 맞춰서 네. 광고를 달게 될 것이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용자층이 너무 달라요. 확실히. 그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은 그들대로 살게 될 것이고 이쪽은 이들대로 살게 될 것인데 네. 이제 트위터를 버리려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저 땅콩고객님은 블루스카이 안 하시죠? 안 하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더 늘릴 생각 없습니다. 좀 근데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은 좀 있죠. 저 스레드랑 저 트위터랑. 그러게요. 다른데 맞아요. 스레드는 약간 반말이 디폴트라서 좀 살짝 짜증이 나고 뭐 그렇다고 트위터가 존댓말 하는 곳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그 반말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예의가 없는 느낌. 근데 영어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리 뭐 저 클릭 베이스 저 인게이지먼트 베이스의 온상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저 어디야? 맞아. 막 볼 때마다 영어권은 이 정도는 아닌데 한국이 이상하게 더 그래. 한국사 이어서 뭐 계속 클릭하게 만들고 좀 짜증나긴 해요. 뭔지 모르겠어. 이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소식을 또 하면은 AI가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더 있었는데 많이 줄였. 뭐 전해주시죠. 하나는 저랑 이제 저 땅콩이님이 리더하게 하나 있는데 뭐 하여튼 해주시죠. 지금 오픈 AI가 또 저거요 연말이라고 또 업데이트를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업데이트를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 발표한 게 챗GPT 프로입니다. 챗GPT 프로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5원 모델에 무제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인 5원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드도 해결할 수 있고, 코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글쓰기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그 요금제의 가격이 월 $200예요. 그래서 챗 GPT 프로 최고 수준 액세스로 최고의 오픈 AI 경험을 이라고 이제 멘트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급 음성 기능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음성 저희 한참 시연했던 그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어려운 질문에 최고의 답변을 드리는 계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시면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월 28만원짜리라고 하고요. 요즘 저놈 때문에 환율이 그렇구나. 윤놈 때문에 환율이 또 올라서요? 네, 그러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챗GPT 요즘 플러스죠? 지금 거 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도 안 쓰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굳이 이거를 20만 원씩에 볼태워가면서 저는 뭐 물론 쓸 사람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 전 어떤 사람들이 쓸까 궁금한. AI를 지금 요금제로도 유용하게 안 쓰거든요. 전 지금도 AI 가지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물론 몇 자료 조사하고 하는데 AI를 아주 잘 쓰는 몇몇 분들 알기는 아는데 그분들조차도 28만 원 쓰라고 하면 내가 28만 원 써서 AI를 쓰면은 그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28만 원으로 어떤 가치를 낼 수 있길래 이렇게 28만 원을 받는가?
물론 내일 되면 30만 원 될 것 같고, 좀 한 다음 달 되면 한 35만 원쯤 될 것 같은데, 과연 35만 원 뽑아낼 수 있는 AI인가는 좀 궁금해요. 얼마라고요? 몇 달러 이게? $200요. 200달러?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지하게 지나간 게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올라갈 줄. 그러니까요. 산 것도 별로 없지만. 저 산 거라고는 아내 거, 오라링 아내 거 하나 산 거? 그게 다예요? 써보고 싶다 그래갖고. 마침 얘네들이 그 오라링이 4세대가 나오면서 3세대를 지금 되게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프라고 더 싸게 판 거예요. 거의 반값? 반값까지는 아니고 거의 30% 가까이 할인해서 팔고 있어갖고 하나 샀죠. 이때다 싶어서. 하여튼 이제는 걔네들이 그 한국에도 이제 팔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이제 배대지에다가 넣어갖고 막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바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하여튼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결국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거에 그게 너무 비싸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도 이거는 가격이 너무 세.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그 다음은 이제 영국 쪽 소식인데, 예전에 스팸 전화가 많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이제 같은 저건데 텔레마케터한테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오래 끄는 AI를 만들어서 대화를 막 몇 시간 동안 잡고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O2라는 통신사에서 AI 할머니인 데이지를 만들었고요. 이 데이지라는 분은 고양이 플러피를 키우고 계신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 할머니로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고 조금씩 대화를 질질 끈다고 해요. 그래서 스패머들한테 아마 전화를 하는 것 같고요. 스팸 전화 번호를 받은 고객들이 영국에 있는 7726으로 문자로 그 전화번호를 전송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지 할머니가 그쪽에 전화를 걸어서 역으로 이제 대화를 질질 끌게 만들어서 활용 사례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오투에서 홍보를 했는데 텔레마케터들이 아주 미쳐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U 이랬는데 이제 할머니 그래 고맙단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다음 얘기하고 근데 이게 되게 LLM의 굉장히 그거네요. 그쵸. 요거는 팩트 체크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적당한. 인터넷 검색 기능이 필요 없는 그냥 진짜 여태까지의 전화 기록으로만 대화 로그로만 훈련시켜도 그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밌네.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이런 건 천상하는데 하여튼 재밌네. 그래서 그나마 이 LLM AI라는 게 옛날에 암호화폐와랑은 다르게 그래도 쓸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 참 그런 건 있네요. 예. 쓸데가 있는 AI라 하니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18.1과 함께 iOS 18.1과 함께 나왔고 벌써 이제 두 번째 버전인 18.2, 그러니까 더 많은 기능들이 나오는 18.2가 이제 좀 그걸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좀 약간 저희들의 약간 평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고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6 시리즈랑 15 프로에서 아이폰만 보면은 그렇게 가능하고 모든 걸 영어로 설정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빼고 시리 언어도 영어로 설정해야 되고 시스템 언어도 미국 영어로 설정해야 하고 다 미국 영어로 다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요번에 18.2부터는 그래도 다른 영어권 국가로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내년 중에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땅콩님이 저보다 더 오래 쓰셨을 거예요. 아마 베타 때부터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베타는 안 썼거든요. RC부터만 써갖고 한번 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상태로는 유용하지 않아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몇 가지 쓰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이메일 요약? 왜냐면 제가
중요한 이메일들을 좀 봤는데 그게 약간 형식이 템플릿이 갖춰져 있고 내용이 덕지덕지 있어서 보려면은 좀 짜증나는 이메일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보다 요약을 잘해요. 세 줄로. 그래서 그 이메일 요약은 꽤 쓸만하고 또 답변할 때도 가끔 형식 갖추기 답변하기 귀찮을 때가 있는데 yes and no만 쳐놓으면 알아서 형식 맞춰서 입력하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편하긴 해요. 사실 그거 외에는 딱히 쓸만한 기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글쓰기 할 때 좀 쓰실 분들은 있을라나 싶긴 한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번에 18.2가 나오면서 젠모지였나? 젠모지가 나와서 그것도 어제 좀 만져봤는데, 너무 AI스러운 오글거리는 이미지만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테스트만 해보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또 그것도 있는데, 뭐, 구글 렌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제대로 인식을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선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나마 제가 알기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뭐, 알림들, 뭐, 영어로 오는 알림들, 이런 거는 좀 번역을 잘 해주는 것 같고, 요약을 좀 잘 해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카톡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저랑 이제 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영어로 얘기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것들은 이제 다 얘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 이제 요약을 해주거든요. 알림 요약을 해주는데, 뭐, 대체로는 뭐, 잘 요약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이제 대화 주제들이 팍팍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단톡방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얘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헤매. 요약만 보면, 뭐? 그렇게 되고, 좀, 네, 그런 게 좀 있고, 뭐, 해외에서도 좀 알림 요약은 좀, 그러니까 이런 요약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보는 수고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요약을 했나 싶어서 결국은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내가 신뢰를 좀 쌓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물론 약간 그건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이제 아까 땅콩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답장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답장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그냥 썸머리만 읽고 넘겨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런 채팅 앱 같은 경우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답장을 해야 되면 어차피 결국은 읽긴 읽어야 돼서 그런 건데 잠깐만 보고 넘길 때는 이제 알림 이제 썸머리를 보면서 뭐 이게 지금 답장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정도의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 되려면 제가 이 시스템을 좀 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만큼의 신뢰를 줬는지는 좀 솔직히 좀 의문스럽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클린업 기능, 사진 앱에 클린업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삼성에서도 있는 기능인데, 제가 보니까, 뭐 이제 다른 데서 보니까, 한국어로 설정을 해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이거는 아마 다른 거에서도 언락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제 뭐 랭귀지 모델을 쓰는 건 아니니까 아마 다른 이제 뭐 한국어로 설정을 해도 이제 클린업은 정도는 쓸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잘 합니다. 대체로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전에 살짝 지우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이런 거 지우는 거나 이런 게 어도비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보정할 때 이제 어도비의 이제 생성형 지우기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깨잘깨잘한 것들 지울 때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거만큼의 그런 시스템이 그거만큼 이렇게 진보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폰으로 급하게 뭘 찍었는데, 이거는 지워야 될 것 같아 하는 거는 빠르게 지울 수 있는 거? 그거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요번에 이제 18.1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이제 애플이 강조하는 게 이제 쓰기 도구, 라이팅 툴이죠. 저는 그거를 언제 좀 유용하게 썼냐면 일단은 누구한테 서포트 이메일 쓸 때 좀 뭐 살짝 공손하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그런 거는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거 업무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약해요. 좀 포장하고 이런 거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라 갖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써놓고 조금 잘 포장해달라고 하면 이제 잘 포장, 그래도 나쁘지 않게 포장을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메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유용하긴 한데 뭐 제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업무 이메일을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 물론 있으면 유용하죠. 근데 뭐 그렇게 막 뭐 이제 영어로 소위 이제 영어로 라이프 체인징인가는 좀 그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급하게 내놓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애플답지 않게 좀 쫄렸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오픈 AI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 속도에 좀 쫄려서 좀 급하게 내놓은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저는 좀 이게 좀 애플답지 않은 그런 거라서 좀 아쉽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기능들과는 별개로 이제 여기에 일을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그런 보안 리스크 없이 구현한 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기능들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이제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근데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차별점이 되려면 최소한 기능셋에서 이제 다른 뭐 이제 구글이나 뭐 오픈 AI나 이런 애들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은 들고, 이번에 뭐 근데 그리고 뭐 18.2부터는 이제 챗GPT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게 좀 차별점이 되려나요?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거를 애플 인텔리전스를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제 폰 언어를 계속 영어로 쓰고 있었는데, 다시 한국어로 바꿀까? 굳이 이거를 내가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좀 애플 인텔리전스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루머가 또 있었죠. 시리가, 이거는 근데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시리에서 이제 LLM을 달아가지고 애플 AI랑, 애플 인텔리전스랑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리를 만든다. 그게 이제 iOS 19부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루머가 떴는데, 요게 들리는 말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가 지금 저걸 해놨잖아요. 챗GPT 연결할 수 있고 이제 다른 모델도 연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자기네 모델 만들면은 거기다가 바로 얹기만 하면 될 수 있게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WWDC에서 이제 iOS 19랑 같이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루머가 나온 상태고요. 근데 정작 기능 적용이 굉장히 늦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그렇긴 한데 LLM 자체가 그렇게 성능이 좋을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물 나와야 알겠지만 발표는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것 같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어떻냐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답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그렇습니다. AI는 여기까지고, 사실 오늘 테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쿠도캐스트 망 어워즈 후보 선정을 이렇게 강제로 안 하면은 저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김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정하는 시간을 빠르게 가져볼 건데, 일단은 저랑 티덤님이 좀 채워놨어요. 생각나는 거를 어디다 메모할 데가 없어서 채워놨는데, 이제 여기에 땅콩고객님의 인풋만 좀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올해 오징어부터 시작을 하죠. 저희 못 생긴 거를 뽑는. 일단은 제가 제규어의 타입 00 콘셉트를 넣었고요. 이거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주 말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제규어가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전환을 한답시고,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 다 단종시키고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단 상황이 좋진 않아 보여요. 뭐, 얘네 리브랜딩, 얘네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 리브랜딩 그거 자체도 문제였어. 그러니까 얘도 넣을 거예요. 제규어 리브랜드. 그러고, 그 다음 거는, 꾀끼 깡골, 이건 뭐예요? 이게 테크 쪽은 아닌데, 상당한 오징어여서 올리긴 했어요. 부산 터널에 괴문구가 달렸어요. 무슨 대연 터널이라는 터널 위에 이제 끼, 깡, 꼴, 끈 이렇게 해가지고 5글자가 강조하듯이 이제 점까지 달아가지고 마침표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5글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 무슨 이상한 주술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귀신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글자가 써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문구 설치한 다음에 의견 그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제로 철거를 했을 거예요. 철거를 했는데 이게 그거래요. 그 부산시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진행한 기획물인데 요게 그 부산시장이 이걸 지금 디자인을 하긴 한 저도 거예요? 이게 무슨 디자인인지 하여튼 이게 그 부산시장이 강조한 그 5글자라고 합니다. 꾀가 탤런트 꾀가 창의력이고 끼가 탤런트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괴상한 디자인이니까 오징어로 충분히 후보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올렸습니다. 재규어는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고, 쟤는 너무 압도적으로 못생기긴 했는데 얘는 너무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랑 벗어난 것 같아서 빠져야 되지 싶네요. 지금 근데 올해는 오징어가 생각보다 없네요. 오징어 뭐 없나? 그럼 제안을 좀 해봐요, 아저씨야. 앱 그대로 밑으로 충전하는 매직 마우스 USB-C? 근데 진짜 잘 없기는 해요. USB-C 버전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2009년에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대감을 높였다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이거나 받진 않았으니까. 네. 이관왕은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땐 저희가 이번에 없었어요. 없으면 뺍시다. 그냥 오징어를 뺄까 싶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매직 마우스를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USB를 꽂고 쓰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좀 그래. 그게 사실 매직 마우스는 문제가 충전 포트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문제라서 디자인 인체 공학적이지 않다는.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심지어 팀쿡도 뭐라더라? MX 마스터 쓴다던데? 그거는 와전된 거예요. 와전된 거예요? 네, 그거는 와전된 거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사실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제품이라서 그래요. 뭐 정황 후보가 없으면 빼도 되고 그러면 일단 돈집으로 넘어가 봅시다. 너무 압도적인 1위가 하나 있는데 비전 프로는 우리나라 올해 출시라 써 있는 거죠? 미국도 올해 출시했어요. 2월에 출시했거든. 작년이 아니구나. 오케이. 올해였어요. 작년에 발표했지. 그러면 비전 프로도 돈집이고 그래서 그때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어 그때. 챗GPT 어떤가요? 프로. 챗GPT 프로는 근데 아직 출시됐어요? 출시됐어요.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좀 쟁쟁하긴 해. 저 G 폴드 SE도 좀 심해. 270만 원. 이번 건 좀 쟁쟁해 솔직히. 아니 뭐 비전 프로는 솔직히 미래에 대한 뭐 미래의 기술을 미리 보는 값이라 그러면은 뭐 그거라도 되는데 G 폴드 SE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중국 거보다 두껍고 뭐 등등등등이잖아요, 솔직히. 저 화웨이 것처럼 2번 접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네. 예. 그러고 뭐 하여튼 네 이번 이 정도? 얘는 뭐 이 정도 나쁘진 않긴 한데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들? 그거는 나중에 투표 선택지를 할 때 반드시 옆에 가격을 표기하도록. 월 300. 그렇지. 월 30. 네. 다이내믹하게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35만 원 될 수도 있어. 환율 반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돈집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집인지를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 그게 투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여태껏 가격을 표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돈집. 이게 그 정도였다고? 막 또 해야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걸 할까? 128에서 256이지 참. 그래 최소한 256이다. 그래 1테라 아니구나. 256에서 1테라 올리는데 제가 기억하는 60만 원일걸요? 그냥 512 하자. 8기가당 램이 얼마였지? 30만 원이었나? 근데 램은 이제 16기가 기본이니까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더 없어졌기 때문에 걔는 안 해도 돼요. SSD가 문제야 이제. 맥미니는 뭐 하다못해 걔는 뭐 외장으로 SSD를 달면 된다고 쳐. 이제는 그리고 아마 요번에 이제 세코야부터 앱을 외장에다 깔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외장 SSD 한다고 되면 치는데 맥북이 어쩌냐는 거야. 뭐 하여튼 그거고 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다. 올해 망 하드웨어 해봅시다. 일단 AI 놈들. AI 저 쌍두마차
쟤는 그런 세트로 해야 되지 않나요? 세트로 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1인데? 아, 그렇구나. 누가 더 이제 망인지는 이제 둘이 분산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야지.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갤럭시 버즈. 여기에 그래 그걸 넣어줄게요. 매직 마우스 USB-C 여기다 넣읍시다. 이거는 인정. 이건 나도 인정. 그 디자인은 모르겠는데 오징어는 모르겠는데 하드웨어는 인정. 이건 그리고 새로 나온 하드웨어니까. 그리고 매직 마우스냐 에어팟 맥스냐인데 합시다. 그래 이건 하자. 이거는 좀 나는 할 필요성이 있다. 고르기 어렵다. 매직 마우스. 이거 갤럭시 버즈 프로 3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리즈 2를 묶을까요? 저 티덤님.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문제 있었어요? 둘 다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갤럭시 버즈 3는 갤럭시 버즈 3는 오늘이 제일 싸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지금도 사면은 바로 교환을 한 번씩 받아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항상 안 사요, 지금. 저번에 한번 채팅방에 물어본 뒤로 또 고민했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그래서 지금 저 디에디트에 블루투스 이어폰 기사를 준비하고 있죠. 사실 올렸어요, 이미. 아마 이거 나왔을 때쯤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제가 가격대로 쫙 해놨어. 저 3만원부터, 3만원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티터님이 추천. 근데 QCY 부산 가서 잃어버려가지고 또. 그럼 또 사시면 되죠. 36,000원인데. 그 3만 제가 이제 약간 스포일러 해드리면 이제 시작이 36,000원이고요. 끝이 66만원이에요. 아닌가? 맞나? 66만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네. 66만원이 끝이었네.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원하시는 거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뭐 하여튼. 근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두 개들, AI 기기도 그렇고. 이거면 되나? 뭐 있나? 또? 생각나는 게? 차 쪽에는 뭐 망한 거 없어? 오징어 뭐 이런 거 없었나? 야, 현대차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게 없어? 현대차가. 아이오닉 9? 그거 좀 오징어인가? 9은 오징어 후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앞은 못생기긴 했던. 근데 뭐 산타페만 하진 안 해가지고. 펠리세이드는 괜찮게 나온 것 같던데, 이번에 지금 디자인 어젠가 공개되던데, 펠리세이드. 그 산타페는 저희 참고로 산타페 작년에 이제 저희 올해 오징어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그거 합법적으로 그거 테일 램프 바꿀 수 있는 거 나온 거 알아요? 애프터마켓? 그게 차라리 낫던데? 국토부 인증도 받아서 그거는 검사에도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인기라 하더라. 근데 걔네 램프만 못생긴 게 아니라서. 근데 그것만 해줘도 일단은 좀 낫다. 걔네들은 걔네는 이제 현대를 의도했지만 현실은 한솥이 됐던, 네. 한솥 광고차가 됐지. 그래. 현대가 뭔가 삽질을 안 해서 올해는 없나? 왜냐하면요, 저희 매번 올해 오징어 후보에 현대차가 꼭 하나씩 껴 있었답니다. 메기타 있었고, 삼각대 있었나? 삼각대 삼각대가 아니라 그랜저가 아마 들어갔었을 거야. 그랜저 이거,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랜저 이모티콘은 귀여우면 그거 들어갔었어. 그거 들어갔었고, 산타페 들어갔었고, 또 뭐 들어갔었는데, 뭐 하여튼. 네. 아이오닉 6를 넣었었나?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딴 애가 수상했던 것 같다. 산타페가 재작년에 수상을 했었나 보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아닌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하드웨어 뭐 5개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쯤 합시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3개인데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듣자하니 또 윈도우 업데이트 또 뭐 하나 망쳐놨다던데. 윈도우 업데이트가 뭘 망쳐놨다고 하면은 버전을 지정해줘야 돼요. 안 망친 버전을 찾는 게 더 빨라. 올해 H24, H1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 올해 가을에 나왔던 거 뭐였지? 24.11인가? 그것도 뭐 하나 문제.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24H2가 지금 여태까지 업데이트된 게 다 이름이 24H2예요. 거기서 이제 빌드 번호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 그 정도를 지정을 해야 어느 특정을 할 수가 있다. KB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그쵸. 네. 요번에 유비소프트 게임 또 날렸다는 그거 하나 또 있던데. 게임 여러 개를 날렸어요. 유비 것만 또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번 달인가? 또 업데이트 하나는
저것도 있었어요. 뭐 하드에 10기가 차지하고 삭제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야, 4억대 윈도우 유저에 해당이 됐다고? 심지어 5일자 기사에? 왜냐면은 지난주에 업데이트했거든요. 또 소프트웨어가 또 뭐가 있을까? 또 올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 어느 한국 기업의 보안이 아주 개판이었는데? 그때 고객 비밀번호 평문으로 저장하다가 어느 회사였지? 카카오. 그 메타였어요. 아, 메타였어요? 메타였나요? 메타도 했고, 카카오는 알리바바한테 그 고객 정보 팔아넘겼고. 네, 알리. 근데 그거는 사건이니까, 소프트웨어는. 맞네, 메타였네. 뭐, 이건 사건. 메타 핵. 메타의 관리 체계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망. 형문. 진짜 별로, 소프트웨어가 뭐 진짜 별로 없네. 올해도. 인텔리전스 넣어놨으니까 됐고. 그거 할까요? 레빗의 걔네 뭡니까? LAM? LAM, 네. Large Action Model? 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올해 망인. 삼성전자 사장? 삼성 반도체 쪽 리더 누구야? 반도체 쪽 리더요? 이재용 이번에 삼성 대국민 사과했던 거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어우. Many minutes later. 어제 인사를 단행을 했네. 하필이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애매하다. 이 사람은 일단 넘기고 그러면은. 누구죠? 구글이었나요? 오프라인 강연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에릭 슈미트였구나. 에릭 슈미트요? 망 정도까지는 아니라 또. 망 정도까지는 아니지. 올해는 뭔가 많이 빠질 것 같네요. 오징어랑 지금 망인이 지금, 제외 위기로 일단 규정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한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면 된다. 여기다가 개그로 윤석열 넣으면 여기 100% 윤석열 된단 말이야. 아니요, 개그가 아니라 빈칸만 넣어도. 예. 저기요. 그래요. 그래. 자, 올해 사건 합시다. 올해 사건. 예. 올해의 사건. 뭐가 있었을까요? 올해 사건. 왜 람보르기니가 생각나지? 1년 만에 르망에서 도망간. 그만해. 근데 람보르기니는 시작이 트랙터였어. 그 헤리티지를 존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 어디 안 가네라고 생각하긴 했어.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그런데 1년 만에 도망을 가거든. 뭐 하여튼 네. 위에다가 트랙터 엔진 달고 르망에 출전한 람보르기니라고 레이스 덕후가 쓰셔서 현대가 들어가는데 람보르기니가 1년 만에 도망간대. 그것도 충분히 네. 뭐 그런 게 어디 한둘이에요? 그러는 경우가. 그거를 사건에 넣을까? 닌텐도. 펠월드 그거는 어디다 넣었지? 펠월드 지금. 올해 사건. 사건이죠. 예. 그래요. 펠월드 올해 사건에 넣으시고요. 지금 제가 결국은 이제 노트를 참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올해 돈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110만원짜리 플레이스테이션. 샘 알트먼은 망인은 아니겠지? 어디 보자.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어서. 피스커는 뭘까요? 피스커는 올해, 그것도 사건인가? 올해 사건에 그거 합시다. NKBHD, 회사 여러 망하게 한 NKBHD, 그리고 자신도 망함. 이거는 요거를 망인에 넣으면 되겠다. NKBHD. 그 뭐였지? 얘 망인이네, 생각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나, 거기가? 마일이었어, 킬로미터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0 밟은 아저씨. 그게 제일 컸지. 그게 제일 컸지. 그 전에는 월페이퍼 앱으로 한바탕 하고. 근데 월페이퍼 앱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거는 형사처벌감이기 때문에. 올해 망 소프트웨어 그거 어떠십니까? 시진핑 AI. 주체 AI. 메타 이거 빼고, 그건 없시다. 메타 AI 저건 좀 그래. 주체 AI. 그래. 주체 PT.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여기 그게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콘텐츠는 프리웨어다. AI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망 하드웨어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게 그냥 기본 사양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잘 안 팔린다 스냅드래곤 그거 난리 났던 거. 비호환 프로그램 쫙. 그 정도는 아닌가? 그래,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거긴 하지.
지금 리니지요? 일단 지금 제가 한번 지금 슥슥 보고 있어요. 지금 저 망인의 리니지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으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아니 그 우리가 뭐 한번 다루긴 다뤘으니까. 뭐 아니 저 티저님 망인 후보일까요, 리니지니? 좀 지켜봐야 알 것 같던데요. 거기도 또 상황이 아직 모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또 저거던데요. 애매하던데요. 자기 의지로 퇴사를 하고 지금 소송을 건 상태라. 그러니까는 소송 진행되면은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유진스 그거를 뭐 그 모멘텀이 확실히 없어진 건 맞으니까 뭐. 네, 뭐 그건 그렇죠. 올해 망사용료는 우리 작년에 했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애플 오픈 AI 그 전 CTO 어떠세요? 저 뭐야 유튜브로 트레이닝하는 거 맞죠? 이랬던 분. 너무 별 임팩트가 없다. 너무 임팩트가 없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 너무 그거긴 하다. 올해 그 사건에 틱톡 금지법 넣고 지금 최근 보니까 틱톡이 고소한 것도 막혔던데 어젠가 소식 보니까 틱톡 금지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올해 사건에 개합시다. 뭐였지? 이름이? DMA. 그거를 하시고요. 안 걸린 사람한테 망인이라 하긴 좀 그래. 케이트 미들턴 그 사진 조작 사건. 뭐 하여튼 이쯤 합시다, 일단은. 네, 이쯤 하시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는 지금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채웠는데 오징어가 없어. 아니면 아예 그냥 오징어를 오픈엔디드로 합시다. 이렇게 두 개 넣어놓고 그거 밑에 하는 거야. 더 받아요. 그럼 이제 그거대로 재밌겠네.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저희는 그럼 이제 쿠도캐스트 망 어워즈는요, 저희가 이거 이제 에피소드 올라갈 때쯤에는 같이 이제 링크를 올릴 테니까 거기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가 이제 연말 스페셜이 될 예정이고요. 연말 스페셜은 저희가 블루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블루님이랑 이미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블루님의 이제 그 컬러 스케일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또 되게 작년 연말 스페셜 이후로 저희가 이제 약간 연말 스페셜 전통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송년회 이런 거를 하면서 겸사겸사 서로 좀 맨날 목소리만 듣던 사이 가끔씩 얼굴도 보고 해야 돼서 오랜만에 얼굴도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거는 블루님도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연말 얘기 아마 뉴스는 별로 없을 건데 아마 연말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모두 랩업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런 데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들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 뵙죠.